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H방송 전태섭 목사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 바쁘신 중에 또 이래 오셔서 같이 또 대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 아, 그래요? 예, 간밤에 아주 그냥 잠을 못 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 밤 10시 반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예. 우리 전 목사님도 그 윤석열 담화문을 직접 들었습니까?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는 못 그 들었고. 핵심이 뭐죠? 핵심은 뭐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네. 예, 지금 뭐 혼란스럽잖아요. 네, 예.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것이 두 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염려를 아마 받아들여서 네. 아마 중량 결단을 해서 예. 종북 주사파 세력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부득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나름대로 뭐 우리가 봤을 때 속이 굉장히 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결과에 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럼 우리 전 목사님은 비상계엄 선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1시 좀 넘어서 국회로 간 것 같은데 그때 그 전 목사님 보신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11시경에 원래는 뭐 10시 반에 이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늦게 접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늦게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국회가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소식이 들리길래 이 국회로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사단이 육군 사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에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밖에 나가면은 지금 만약에 이렇다면은 많은 장병들이 사단 본부로 전부 집합할 건데 이 두 가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들은 차에 제가 11시 반인가 조금 뭐 11시 반이 넘었나 이제 우선은 이제 육군 그 사단 옆에 계속 차량들이 들어갔어요. 장병들이 그게 그들 동서부대입니까? 아니요, 사단이니까 육군 사단이 육군은 아니고 제가 후문 쪽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계속 이제 뭐 밤에 심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었더라고. 아마 비상이 걸리니까. 국회 앞에 상황을 참. 그래서 이제 국회는 그 뒤로 거기서 뭐 그걸 보다가 군부대 상황을 보다가 국회로 가니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파천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전부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전면에서 국회 쪽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회전해서 KBS 안으로 가서 길 가에는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고 마침 뭐 KBS 안에 주차장이 뭐 널널해서 거기를 차 세우고 국회 정현관 앞으로 이제 진입하니까 도착하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노총이다. 제 판단은 민노총이고 산하 노조들의 그 깃발들이 뭐 한 열 몇 개가 지금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노조 그룹들을 중심으로 지금 전부 모여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뭐 상대방 대표를 비방하는 또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목소리보다는 이제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민노총 그룹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저는 양쪽에 남북으로 바리케이드 쳤기 때문에 국회 정문 앞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왼편 들어오는 차들은 차선 다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복잡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쪽에 광장 쪽으로, 여의도 광장 쪽으로는 탁 오픈돼가 차도 댈 수 있고 사람도 널널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핵심들, 노동자 핵심들이 중심이 돼서 뭐 과음 지르는 소리는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계엄을 밤 10시 반에 경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0시 40분에 2시간 37분 만에
네. 국회에서 네. 계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계엄 무효 결의를 했고, 그까지 제가 한번 그 경험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10시 반에 계엄이 선포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당황했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또 긴박하게 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가지고 특별히 그 야당은 뭐 거의 다 국회를 집합한 것 같아요. 네. 소집했는데, 그리고 네. 어제 190명이 포결에 참여했다는데 190명이 다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민주당이 172명,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계열, 네. 친한 계열이 18명이 참석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엄 해제 무효, 계엄 해제 결의를 했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헌법 75조 5항에 보면은 국회 제적 과반 결의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네. 이런 규정이 있더구만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국회를 이제 모여들었는데 네. 공수부대도 이제 왔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군인들이 큰 어떤 계엄군으로서 역할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회가 결의하자마자 공수부대가 철수하게 됐고요. 네. 그런 충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번에 예. 아주 큰 다행히 민간인들하고 충돌이 없었다는 게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이게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네. 해제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법에 의해서 네. 그 해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으로 그 국회가 결의한 걸 안 받아들이고, 네. 왜냐하면 국회가 모이기 전에 그 포고령을 발동했거든요. 네. 10시 반에 포고령 발동하면 모든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까지 있었어요. 네. 만약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였다면 네. 아마 큰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행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그 현재 우리 그 정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야당 이석이 한 190석 되잖아요. 그렇죠. 192석. 그러고 보면 여당은 뭐 110석 되고요. 네. 이래 되니까 야당이 과반이 훨씬 넘어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뭐 3분의 2가 될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연이어 검사를 탄핵을 시키고 네. 사법부를 부정하는 듯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또 불리하게 나오면 사법부에 대해서 막 탄핵 운운하면서 나오니까 야, 이게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한당원 대표하고 이 손발이 다 맞추게 되는데 네. 굉장히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렇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 엇박자가 자꾸 일어나니까 뭐 최근에 뭐 댓글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의힘 자기 여당에서 잘 도와주지 않는다. 아마 여기에 대한 그 불안이 또 있었지 않느냐. 당연히 있겠죠. 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이 총 지출이 677.4조 4천억이라네요. 그런데 이게 673.3조라 이 2조 4천억이 네. 그 예비비에서 4,800억 하고 총 깎인 게 뭐 2조 한 4천억 좀 깎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쭉 보니까 뭐 대통령 특활비가 82억에서 이제 그 제로가 됐고 검찰 특경비 검찰비가 또 580억이나 제로가 됐고 감사 특경비하고 원 특활비가 80억인데 이것도 제로. 검찰 특경비하고 특활비가 치안활동비 이런 것들이 32억원 땡이 됐고요. 동해가스 개발 비용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586억 원인데 8억 원만 책정되고 전공이
지원 사업이 3,678억인데 2,747억으로 깎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 자, 이러니까 국유지책으로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다. 예? 전부 이게 뭐 이 현재 정치가 종북주사파 그들의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세파를 좀 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계엄이 실패했다고 볼 수 벌써 있죠. 처리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예, 뭐 실패한데 물론 교훈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분석할 때는 전반적으로 계엄 준비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계엄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국회부터 에워싸야 되거든요. 국회를 에워싸고 그 다음에는 뭐 국회의장이나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강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군대하고 치안하고 경찰하고 손발 딱 갖다 쥐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전부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듣기로는 뭐 국무회의를 했다 그래요.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이 계엄을 선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무위원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그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뭐 야당에 벌써 대통령 사임해라. 그럼 오늘 뭐 얘기 들으니까 뭐 190명이 탄핵을 발의하는 그 안을 냈답니다. 그게 상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모레 새벽에 1시쯤 돼가지고 통일을 한답니다. 190명이 있으니까 이제 여당에서 한 10명 이렇게 좀 도와주면은 그렇죠. 탄핵이 되잖아요. 8명이 부족하니까. 참 불행한 이 일이 지금 생겼어요. 지금 한동훈 쪽에 아까 뭐 12명이 참석했나? 이 숫자가 좀 그 신경이 쓰이네요. 18명이 참석한 그 인원 숫자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 수순이 탄핵으로 간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탄핵을 국회에서 발의한다 해도 결정은 헌법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헌재사죠. 헌재에서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한 2개월, 4개월 걸릴 겁니다. 그때가 직무가 정지되고 이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잖아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참 오판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은 공감이 돼야 되고 또 손발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 손발이 맞자는 상당히 엇박자가 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여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라. 아마 친한계 중심으로 그런 소리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당적을 안 가지는 거는 뭐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큰 문제가 아닌데 이 탄핵 쪽으로 표를 몰아주고 또 이 직무가 정지되고 이러다 보면 대통령 수행을 몇 달이고 뭐 얼마간 못 한다는 그 개념이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차질이 올 수가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국민들도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이 혼란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우려돼요. 우리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 뭐 또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부는 조금 전에 진행을 했고요. 2부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그 동태 같은 걸 그런 걸 참 얘기해. 전 목사님 그 점에 아는 게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어제 일어난 일이고 뭐 당연히 이 사항은 막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아마 다 사퇴할 거로 이렇게 사퇴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무위원들 일과 전부 다 사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임한 걸로 있고 아마 대통령이 모레 아침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은 대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 대행이 있어요. 권한 대행이 과거에 한경환 총리가 대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그러려면 현재 한덕수
예.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네. 헌법소원에서 네. 나온 게 얼마나 됐죠? 몇 개월 정도 되게 나왔었죠. 제가 무슨 한 6, 7개월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 안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뭐 그때 아마 3개월 정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이게 정진석 실장, 네. 국무위원들 다 이런 걸 잡아냈고요. 비서실장. 예. 네. 그다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 정태윤 정책실장, 정책실장. 이분들 다 아마 사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사임한다고 해서 전부 다 손을 놓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마비.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응할 것이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 말투는 잠적했단 말도 들리고, 이 여당에서는 탈당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근데 아마 70%는 탈당하면 안 된다 하는 여당에서 말이요. 탈당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그러고 이제 진보 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해야 된다. 국회를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출국을 정지시켜야 된다.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이 사진을 몰랐나? 어떻더랍니까? 계엄 선포제 6시간 전에 알았단 말도 있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실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아마 건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 또 계엄사령관이 이제 정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 그래요. 그러고 계엄사령관으로 육군대장인가요? 박만수인가 민수인가 있어요. 예. 박만수 같은데 그분이 계엄사령관으로 어제 일단 육군 총장이라 그러네. 육군 참모총장인가? 육군 총장. 원래는 연합 사령관이 해야 된다. 그런 글쎄 이야기. 아마 그런 말이 들립니다. 네. 자, 그래서 야당이 지금 야당만 해도 190석인데 여당이 조금만 동조하면은 모레 아침에 이제 오늘 발의했다니까 탄핵 넘어가죠. 네.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높죠. 한동훈이가 저렇게 여당 대표가 저렇게 발을 벗고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제가 관계가 들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 비상계엄이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6시간 만에 해제를 했거든요. 네. 국회에서는 2시간 반 만에 결의를 했고, 윤 대통령 스스로가 6시간 만에 해제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실패라는 말을 쓰는데 상황이 좀 일단은 비상계획 발동했는데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과반수 이상의 해제를 결의를 해서 다시 행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걸 갖다 당연히 해제해야 되는 절차가 임하니까 그렇게 요식행위로 처리된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 계엄 자체 이 분위기가 경색된 분위기가 완전히 풀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가 지금 현재 원달러가 지금 높아지고요. 1,440원까지 갔다는 얘기. 원화같이 내려갔다 그러고, 주식도 내려갔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비상계엄은 제가 서로 이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전체 어떤 공감대가 부족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193일을 가진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물고 늘어지는데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속상하죠. 이게 뭐 허수아비 대통령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이제 야당은 김건희의 특검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좌절되니까 또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 때, 야, 그 대통령의 부인 하나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 글로벌, 이제 이 시대에 참 세계적인 어떤 그 망신을 준다는 게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물론 뭐, 범죄가 있으면 범죄를 다스려야 되지만은. 그거는 뭐 대통령 탄핵을 가기 위해서 중간 역이죠. 궁극적으로는. 네. 그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바우처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네. 물거지는 거는 대통령 탄핵에라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정리한 거죠. 그거는. 저들 보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하면 이제 실패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분석했지만, 뭐 첫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계 부처끼리 오늘 소통이 되지 못했다는 거, 국무위원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 군 경찰이 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 이래서 아마 이번에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으로 생각 들고요. 네.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이 대통령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 하면은 시장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겠죠? 네. 그래서 그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가 과연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국민의힘은 자정 질환이 일어났고 네. 야당은 더 똘똘 뭉칠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은 뭐 더 이제 앞으로 서울시청이나 광화문이나 생겨서 이쪽에서 모여서 촛불 들고 아마 모르긴 해도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은 대통령을 조기 하야시키고 네. 대통령 빨리 새로운 선거를 하는 게 야당의 지금 보면은 일부 인사들의 아마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단체도 뭐 어떤 그런 맞대응식 그런 성격이 있나요? 그런 단체가 현재 있나요? 뭐 광화문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끝까지. 네,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미동맹도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뭐 세계에서 뭐 20몇 개국인가 타진이 돼가지고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일어났다 그래요. 네. 중국은 뭐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비상사태에 대해서 지금 연일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집 방송하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거 참 짧은 역사에 6.25 전쟁 이후에 말입니다. 네. 70년 됐잖아요, 그죠? 네. 70몇 년 됐는데 세계적으로 경이로울 만큼 엄청난 이 국력이 상승됐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이나 또 국방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계 뭐 6위나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도 네. 경제도 1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고 네. 또 요즘 이제 K문화, 한류 있잖아요. K-pop 문화 때문에. K컬처. 예, 이것 때문에 뭐 세계에서 온통 뭐 대한민국을 배우고 한국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상당히 지금 이 구분이 확 좀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게 정치권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후진국입니다. 예. 후진 정치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단 말이야. 자,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역사는 뭐 40년 전을 되돌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제가 다행히 오늘 제가 밖에 좀 나가 보니까 뭐 국민들은 뭐 전혀 요동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생각해도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들은. 그래도 상당히 어떤 선진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은 제가 아까 실패한 이유를 몇 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래도 실패한 계엄 비상사태지만은 그것도 교훈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나름대로 교훈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드릴래요? 자, 일단은
우선 우리가 생각,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느냐. 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은, 자, 이 탄핵이라든가 특검, 이게 굉장히 난무했잖아요. 네. 이 탄핵을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민주당 들어서면 22건 탄핵을 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이런 국회에서 탄핵 이렇게 남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마치 정치권은 특검과 탄핵을 위해서 탄생되어 움직이는 입법부인 것처럼 이런 느낌이 와닿아요. 저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국회인가? 저건 뭐 특검이나 탄핵을 하는 국회지. 이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지. 이래갖고 국민들 민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이 대통령제라면은 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입법부나 사법부를 어느 정도는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대통령제이지만은 대통령제가 아닌 지금 국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입법부는 완전히 뭐 야당이 거의 3분의 1을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이 야당 손에서 다 놀고 여당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산 보십시오. 예산 뭐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되는 데서 다 이게 뭐 빵원입니다. 빵원. 그냥 이 검찰은 580 몇 억이 아까 580조에 완전히 이거 특활비 다 날려버린 거죠. 네. 이 정도로 하니 대통령도 이게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이렇게 다 네. 쳐버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네. 다음에 그 언론사 뉴스를 잠깐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 앞에 태블릿 PC를 놓고 보는데, 윤석열 탄핵 소추안 누시스에서 발의했다. 네. 현재 6인 체제 의결 가능할까? 현재 헌법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현재 6명이나 가네요. 현재 의원, 그렇죠. 부족하답니다, 그게. 네, 그런데 과연 6명으로서 의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뭐라고 말했냐면,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가 네. 계엄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다.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네. 왜냐하면은, 이 계속 방탄용으로만 국회를 이용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계엄으로 이게 물꼬를 튼 거 아닌가. 예. 일단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이 계엄 선포하는 데서 국군, 그러니까 네. 군인들 동원이나 경찰적 동원, 네. 그리고 이제 내각들, 국무위원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단도리 해놓고, 네. 한마디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황에서,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이 계엄 선포를 해보니까, 이 사상 누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요, 다음에 언론 뉴스를 또 제가 보니까, 한국인들 미쳤다. 비상계엄에 놀라더니 감탄 쏟아진 이유, 이랬어요. 그 감탄 쏟아진 이유, 6시간 만에 이제 종료가 되고, 네. 국민들이 평안을 빨리 찾았다.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썼네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엄군 체포 대상자 10명이었다. 김민석, 정창래, 여기 보니까 10명이 체포 대상이다. 여기에 나오네요.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엄군이 먼저 체포해야 될 사람들 10명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네. 자기들이 말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김어준 씨도 그 뉴스공장 있잖아요. 언론인 김어준이. 예, 거기도 뭐 체포, 어제 한락했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뉴스에 비상계엄 속에 침착한 한동훈 리더십이 돋보였다.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시간에요. 계엄 최대 수혜자 이대망 태전은 줄줄이 이재명과 관계되는 주식은 줄줄이 상한가 올라갔답니다. 상한가? 예. 야, 참, 이건 지금 그런 말을 들리네요.
정치란 건 알 수 없으니까, 뭐, 지금 이 시점 상황보다 또 다음에 어떻게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재명 뭐 대표면도 재판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뭐 피해 나갈 수 있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 탄핵하고 네. 사법권 무력화 자꾸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국민들이 알 사람 다 알죠, 사실. 팔다리를 자꾸 잘라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못 쓰게. 지금.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엄이 실패를 했지만, 국민들이, 뭐, 오죽하면은, 예, 동정심도 예, 유발된다고 네, 봐요. 오죽하면 속상하면.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래서 종북 좌파 척결, 자유민주 수호, 네. 헌정 질서 수호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결집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보수 입장에서는, 뭐 신호탄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도중에 끌어내리려 하는 그 측에서도 결집을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국가를 생각해서, 그렇죠. 두 번 연이어 이 탄핵이 연이어는 아니지만은,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계엄은 실패했지만은 6시간 만에 본인 입으로 또 해제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지 않은 일.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고, 네. 또 헌법에 있는 대로 국회에서 결의하니까 또 받아들여졌어.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 나름대로 또 젠틀맨이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사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그 정권을 교체해가지고, 이제 집권은 반 좀 넘어갔잖아요. 지금 집권이 이제 5년 임기지 반 좀 넘어갔는데,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안정되게, 예? 또 이 남북 대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국민들도 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념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는 대통령 오죽하면은 저렇게 했다가 또다시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또 결의회가 넘어오니까 또 풀어주는 해제하는 것도 또 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마음을 상당한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오늘 우리 이 목사님 혹시나 우리 이거 비상계엄에 대해서 혹시 요 말씀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거 생각해 보시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저께도 그 새벽에 가가지고 봤는데, 예. 그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또 이제 그 거론이 됐었는데, 그 미리 준비를 하고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비가 없이 그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나.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저께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보니까 그 경찰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통제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 그러면은 군이 먼저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군이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아예 군인 자체는 안 보여요. 이제 어저께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은 헬기만 몇 대 들어가는 게 보이고, 뜨는 것만 보였지, 실질적으로 군인들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때는 아마 해제 결의되는 거 보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지. 아마 국회에서 어제 0시 40분인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이 또 빨리 받아들였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군인이 이제 그 뉴스상에 나온 거 보면 200 몇 명이 이제 왔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통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 넓은 국회의사당 자체가 통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군경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통수권자 자체를 그 무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김 목사님은 이번에 비상사태를 통해서 혹시 뭐 한 말씀 할 수 있는 게 좀 해보세요. 일단 윤 대통령께서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아쉬웠던 것은 거기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그 모든 상황들이 일사천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가 부족했다.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동료들을 모시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갑작스런 우리 대담에 응해 주셔서 우리 한반도 대표 우리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상통합뉴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